이곳은 웅진 송산리 고봉군입니다. 예, 충주에는 삼국의 역사를 알 수 있죠. 마치 그 경상도라는 지명만 놓고도 유대기독교 종말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데요. 예, 경주시대, 상주시대, 그리고 다시 경주시대, 예, 재림 이후에 다시 경주시대, 그것과 유사합니다. 예, 삼국유사도 유사한 거지 정사는 아니죠. 아무튼 그 처음에 충주는 마한이었다가 백제 근초고 왕 때 편입이 됩니다. 예, 마한에서 백제로 편입이 되죠. 이후 475년에 한성 백제가 멸망하고 충주에는 국원성이 설치됩니다. 557년에는 신라 진흥왕이 국원소경으로 개칭하죠. 예, 한국어 기원은 앞서 편에서 말했다시피 그 한국어 기원은 고려다. 예, 신라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건데 크게 발전을 시켜서 기원이 보이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잉글랜드가 주도하게 하고 그 스코틀랜드가 옆에서 도와준 것처럼 총대가 도운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랑의 호칭은 지증왕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죠. 그 전까지는 매금왕이다. 이 앞서 편에서 그래서 과도기적인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인 호칭, 이때가 모용신라 시대로 김씨로 성을 사용하기 이전 시기가 되겠습니다. 신라를 동이라고 칭한 것은 중국의 중화 사상에 기반을 둔 말입니다. 고구려 왕실은 그러니까 그 해씨라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도려내면은 고구려 왕실은 한차인이죠. 중국 한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역이라는 거 그게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고구려도 가서 이제 열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남한이라고 했을 때 이 백제신라 중심으로 고구려는 이제 장수왕 이후로 이렇게 이후가 이제 한국사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제신라 입장에서는 천하 중심을 중국으로 선포를 하든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 고구려로 선포를 하든 이게 그러니까 남한 중심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제 동맹으로 방어를 한 거겠죠. 지리 영토 중심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추모 성왕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주몽이가 북부의 해모수 혈통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꾸 그 해시 부분이 걸리는데 그냥 점핑하겠습니다. 자꾸 이 진행에 방해가 돼서 해시 부분을 점핑하고 그냥 할게요. 고구려는 문화적 어원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혈통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낭패입니다. 북방 미우문 민족이 아니라 그냥 한족 중국 차이니즈 농경민족 국가가 아닌가. 서울대 국사학과 그 권오영 교수인가요? 그 글을 보면은 이 백성 관점에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백제도 부여계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부여계? 그러면은 모든 왕족이 다 기마민족이냐? 신라는 삼비계 기마민족, 신라왕족은. 백제는 부여계 기마민족, 고구려도 부여계 기마민족. 뭐 다 다 기마민족이냐? 백성 관점에서 생각을 해라. 한족, 뭐 한민족, 한족? 예. 백성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라. 뭐 이런 재미있는 거를 어제 읽고 왔는데, 이게 무령왕릉. 그러니까 백성 관점에서는 그냥 한족 중국 차이니즈 농경민족 국가가 고구려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흉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그런 거죠. 예. 예, 매금은 상대방 왕을 낮추어 부를 때 쓰는 말이고, 일부 흉노 세력이 고구려 전력에 깨져 이 경북에 들어와 세력이 미역하니까 손을 백제가 잡은 그게 삼국사입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충주 고구려비 때가 이사금이냐 마립간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56대 신라왕 계보를 지켜줄 경우에 마립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4세기의 흉노는 사라지고 없죠. 4세기 때는 선비적 시대입니다. 그러나 흉노 문화를 흡수하기에 흉노 문화를 가진 선비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 지역의 무덤은 아무리 빨라봐야 4세기입니다. 이때 흉노족은 없죠. 사라지고 없습니다. 선비족 모용시설과 기밀제설은 시대 상황과 경로 설정에서 서로 충돌하죠. 모용부족은 절반 흉노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된다. 가야나 일본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6세기 이전에 있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경주김씨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자꾸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주김씨 문제인데, 그 스헤마스와 김현구가 비정한, 스헤마스와 김현구가 비정한 위치 지도에서 임나가 스헤마스의 경우 좀 오버해서 공주까지 올라가죠. 공주는 포미지이다. 일본어로 포미지. 뚜껑은 이거 새로 한 거겠죠, 아마. 그런 거 같네요. 공주는 포미지이다. 스헤마스는 공주까지 넣었어요. 공주까지 임나 지역에 넣었는데, 김형구는 그 공주를 뺍니다. 빼고, 그럼에도 둘 모두 전라도와 충청도, 경계선 아래는 임나 지역이라는 것에는 같습니다. 고령은 가라국, 대구는 탁순국,
경산은 탁국 등등. 뭐 나머지는 다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주는 사로국이라고 하죠. 김수로와 석탈에 간 대결 일화는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로의 가야는 석시신라보다 강국이었다는 사실 해서 보면 탈해가 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씨가 유입이 된 거죠. 김해에서 경주로 바다에서 왔다 새 루트를 발견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일본에서 종잘 말하던 의주에서 서울 거쳐 경부선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루트 그쪽일 수도 있고, 그쪽은 아니에요. 예, 그쪽 아니고요. 예, 자꾸 종종 헷갈리는데 그쪽은 아니고, 그쪽은 부역의 기마민족 루트라고. 그 애감이 그 기마민족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마민족이 일본인이라 잃어버리면 이제 진짜 뻥이고, 예, 그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경주김씨 뭐 120만 명?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식 백성 기준, 예, 백성 기준으로, 예, 그 기준에서 김해김씨에서 경주김씨 이 루트가 아닌가,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해에서 내려가지고 경주로 올라가는 루트가 아닌가. 이거를 이제 그 유튜브 다른 영상이나 이제 댓글들로 알게 되었고요. 해서 김할지, 미추항,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미추항과 주격군 설화, 예, 그 다사, 대구 다사읍, 예, 거기서 그래서 김유신의 홀령인가 나타나서 미추항한테 이 신라의 복수를 해달라, 신라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 김유신 뭐라고 해야 되지?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 김유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세한 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해김씨가 이 경주김씨 김할직의 미추왕한테 이 신라에 복수해달라. 일반 사람들은 그 미추왕과 주격군을 잘 모르는데,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보시면은 해서 최소 최대 내무랑 이후부터는 맞는 거죠. 모용씨가 최소 지정항 버풍항부터 해서 멀리 잡아도 내무랑 이전까지는 못 간다. 이 백제도 지금 보시는 이 백제도 이도학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도일 아니다,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이 씨가 있는데 거기 연구 기준 입장에서 이제 백제도 4세기 이전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영남 백제, 호남 백제 다 백제라고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은 뭐 고조선 유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삼국시대의 그 백제가 아니라 백제 서국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이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알고 보니까 뭐 경주이씨라는 말이 있는 견훤은 또 상주 가은현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한민족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임나가야가 무엇인가, 예, 임나가야가 무엇인가, 경북 남부와 경남,
그리고 호남 전라남북도 합한 크기라는데 다시 한번 놀랐고, 예, 가해가 컸군요. 그렇다면 제국일까? 여기서 그러면 각 제국 그거보다는 이제 좀 엠파이어적인 상상력을 이제 발휘해서 제국일까? 아니면 이건 좀 소설틱하겠네. 예, 소설틱해. 아니면 그냥 각 제국 각 이렇게 황제할 때 제 말고 이렇게 그냥 각 도시국가들로 산발이 흩어져 있고 연맹이란 건 사실상 없었을까? 예, 없었다는 게 이제 정사고요. 예. 좀 소설 좀 쓰고 싶은 분은 이제 뭔가 정치적인 연합이나 액션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은 보시겠죠. 아무튼 이후는 여러분 선택에, 이거는 여러분 선택에 달리고, 기본적인 정사는 이제 그냥 각 소국들로만 흩어져 있었지 어떠한 정치적 액션 이래 뭉치고 단결하거나 연맹이라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신라한테 망했죠. 예. 뭉쳤다면 망하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 그 4세기 이전 역사의 주체는 제가 아니니까 뭐 받아준 것마다 감사해라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인터넷 보면, 예, 외부 주체 그러면은 백제한테도 그렇게 말해야죠. 예, 부역의 기마민족, 그러니까 기마민족, 백성은 기마민족이 아니라니까. 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왕족이 기마민족이다. 그럼 백성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감이 말 뭐 일본까지 갔다? 뭐 그거는 자른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멈췄다. 그래도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정확하면 신라, 백제, 고구려라고 해야 되는데 뭐 기마민족이었다. 아이 그럼 왕족 얘기죠. 그쪽도 안 받아야지. 물론 이제 이들의 후손은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고구려는 뭐 후손이 뭐 중국 요양에 있다. 요양. 예, 중국 사람이죠. 중국. 예, 중국 사람이에요. 아무튼 호남과 PK 그리고 경북 남부지방이 이제 가야지계였다. 예, 고려 때 그 무슨 가야라고 하죠. 아무튼 현재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묶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그 충주에서 삼국 쟁탈전을 볼 수 있었다면, 이곳 공주에서는 한일 가야 박 범위, 그러니까 유사하게는 터키와 주이시 관점, 터키 술탄의 아내족이 왕비족이 유태인인 구도적 설정이 가능한 비한민족 지대 역사 해석이 상대적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좀 시원하니까 말이 제대로 딱딱 부러지게 나오는데, 지금 이곳은 그 공주시 웅진동에 자리한 송산리 고분군이죠. 예, 웅진 백제 시절에 이 백제 왕과 왕족들은, 이 백제 왕과 왕족들의 능으로 추정되는 고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이 무덤의 주인들이 누군지는 베일에 쌓여 있고, 그 묘실에 위에 그 커다란 돌더미를 산처럼 쌓아 올린 신라의 고분과는 다르게 고구려 백제 고분은 밖에서도, 아까 보셨죠? 밖에서도 쉽게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도굴의 표적이 되었고요. 그 결과 껴묵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도굴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들 고분군의 실제 내부 관람이 가능했지만
아직 보셨다시피 지금은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영구 봉인된 상태죠. 예, 무령왕릉이 빛을 보게 된 건 아주 우연의 일이에요. 무령왕릉의 발견은 고대 삼국적 무덤에 묻힌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하게 된 최초의 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취재진 탐사팀들이 몰리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었다죠. 거기다가 당시 박 대통령이 돈을 준다고 경쟁을 부추기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해서 그냥 막 몰리는 바람에 우르르 이게 무덤이 무너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막 흐트러진 상태였다고 하죠.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딱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무너져서 막 그 제 위치에 딱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었다. 그래서 다음 참마총 발굴 때부터는 이제 통제하에 조심하에 발굴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 무령왕릉 무령왕릉 발굴 총 책임자였던 김원용 씨는 본인의 실책을 후회하고 있고요. 당시 대단한 발견이었다고 합니다. 예. 무령왕릉은 무덤 양식부터가 기존의 상식 틀을 깼죠. 백제 초기 무덤은 고구려 영향을 받은 계단식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무령왕릉은 아치형 벽돌로 된 방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다는 거. 이런 벽돌은 주로 중국 남조에서 많이 보이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백제왕족 부여 시 그 4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 제가 따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뭐 온족의 비류계 예. 그게 4세기까지 가고 만약에 뭐 해시 이래가지고 덮는다고 해도 해모스 해부로 그 4세기까지 가고 하여튼 부유씨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복잡하네. 예.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면은 그냥 4세기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4세기 백제는 부여씨, 신라는 모용씨. 백제도 4세기로 잘라버리거든요. 이도학씨라든지 그 또 이 누구냐? 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고구려는 그냥 고씨예요. 고구려는 주시고 그냥 그 태조대왕 예 2세기죠. 2세기 제가 다시 가서 보니까 2세기 그때 제가 그냥 막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2세기 태조대왕 때부터 해서 고구려는 그냥 고씨 백제는 한성씨가 하지 않았어요. 예, 신라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가 엉키는데 제 순수 고유 관점 예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신라참 백제도 복잡했을 것이다. 예, 실제 복잡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아, 주차장이 백제 왕족 부유씨가 어디서 왔을까?
이스턴 툭스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라마동 부분,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이 서울 충청권으로 꺼주고, 여기서 김해로 대성동 거봉군 꺼주고, 거기서 일본으로 꺼주고, 예, 그런 식 루트가 딱 되는데, 글쎄 뭐 싱가포르, 홍콩, 대만 루트로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예, 신라사 전문 계속 그것만 이렇게 보다가, 이건 또 다른 복잡함인데, 어쨌든 그 이 백제 왕조사는 이제 현대 미치는 영향은 적고, 예, 저는 신라사, 고려사, 조선사만 관심 있게 계속 보는 거라서, 예, 현재 현소는 없다. 특히 백제 없다. 예. 고구려는 뭐 중국의 요양고시, 뭐 말을 이렇게 장수왕 후손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백제는 확실히 없다. 길을 잘못 들었네. 예. 자, 여기서 다시. 아, 저기가 저기. 그래서 이 해시라는 부분을 제거하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신라는 박씨는 빼고, 일본이라기보다 임나가야 석씨, 예, 임나가야라고 해야 돼. 예, 그 한일 국경이 제거하고, 예, 임나가야 석씨, 호남, 경남, 경북 남부, 그리고 일본 임나가야 석씨. 예, 석씨 말고 다른 임나가야도 있죠. 예. 임나가야 자체가 여러 나라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 임나가야 중에 그 김해에서 대구 다사로 올라온 김씨, 예, 주겹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뭐 라마동.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그 강릉 안동 루트는 아니라는 거. 예. 밑에서 올라왔건, 밑에서 올라온 거는 이제 백성 루트고, 크게 카테고리 하자면은 그 라마동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왕족, 그러니까 그 지도자 계층 루트죠. 예. 그래서 강릉 안동으로 내려온 북방모 영씨, 예, 주겹군 미추왕 김씨에 이어서 내려온 북방모 영씨 해서 셋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신라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이 백제의 경우에는 넓게는 우씨, 부여씨 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구려는 그냥 고씨. 예. 문제는 이 백제 우씨인데, 여러분 이미 다 보셨네. 문제는 백제 우씨인데, 이 우태가 실존 인물인가, 이 우태가 실존 인물인가가 베일에 쌓인 부분입니다. 이 우태 비류 고위 왕계가 사용한 성씨가 뭐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씨성을 사용했다는 견해가 있어서 우씨라고 한 거고요. 이 우씨족을 고위 왕계와 직접 연관이 없어도 백제 왕실 반계나 혹은 부여씨 등장 이전의 지배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야 돼요. 4세기
백제부여씨, 신라 모용씨, 우씨는 그 이전 사람, 그리고 이 4세기 이전 시대 백제 무덤은 고구려와의 형태를 띈다. 근데 백제부여씨 오고 나서 이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단순히 그 문화적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서 왔다면, 부여씨가 그렇다면 실제 영향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실제 건너왔다면, 실제 건너왔다면 광동 지방 쪽에서 올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우시설은 아직은 확실한 문헌적 증거가 부족해서 추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견도 있어서 아직 우시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여씨하고 구분은 해줘야 된다. 신라처럼 백제든 신라든 구분을 해줘야 된다 해서 부여씨가 라마동 고분 쪽인지 그쪽 루트로 이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은 중국 광동 지방에서 이렇게 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쪽에서 올라온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둘 중 하나가 아닐까. 라마동에서 왔다고 해도 그 고려왕실처럼 이스턴 2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혼임 제도, 그거가 이제 종래혼 조계혼. 고구려 백제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는 이제 족외혼. 신라 고려는 종래혼, 조선은 다시 족외혼. 그걸 제가 주요하게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더 세분화시켜서 고구려와 백제는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 무덤이 그냥 이렇잖아요. 실제 고구려, 그러니까 북한에 갈 수는 없지만 그 온달산성, 거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그 박물관을, 이렇게 그 나가는 출구 쪽에 박물관을 이렇게 고구려식